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소음이 울려 퍼지고요. 경부선이 부산 중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요 주변 개발하는 데도 어렵지요.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준 요 경부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요 사업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뉴딜 사업에 꼭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 K-뉴딜 사업위원회에서는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봅시다. 예,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죠. 이광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부산의 한국형 뉴딜 사업 경부선 지하화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부산의 수건 사업인데 네. 그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저 반드시 포함시키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그 하나는 이 우리가 옛날 노래말에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기찻길 옆 사시는 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셨기에 이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연남동 같은 걸 지하로 해놓으니까 주변의 쾌적성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가야에 있는 정비창을 옮긴다든지 지하화하게 되면 정비창은 23만 평, 그다음 지하화하게 되면 땅이 14만 평이 생기면 부산이 이게 소뚜껑 부자로 땅이 별로 부족하잖아요. 예. 새로운 땅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 엔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차원에서 그다음에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좀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이구 저래 좋은데 뭐 진작 좀 해주지 이래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 들어보니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철도 지하했다가 뭐 파산한 일도 있었다 이런 뭐 걱정도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결국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파산할 일이 없고요.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보좌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삼복도로, 수정동, 뭐 단감동, 주례 사상 지역을 잘 아는데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포, 사상, 부산, 진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고 땅이 14만 평이 만들면 이걸 또 개발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서면에 롯데호텔을 조금 더 지나면 가야 정비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23만 평을 또 하게 되면 또 미래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 70년대, 80년대 부산 경제를 이끌었던 데가 결국은 사상이나 주례에 있었던 많은 우리가 국제상사나 뭐 신발 공장이나 이런 데 있었잖아요. 예. 이제 여기가 새로운 저는 경제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산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고 오히려 더 훨씬 더 삶의 쾌적성은 높아지고 미래 산업의 기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100%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과의 어떤 편차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율하는 능력을 좀 본부장님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서울 같은 경우는 GTX를 뭐 몇 조 원짜리를 깔잖아요. 예. 부산이 제2의 도시 아니에요? 예. 난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고 사업적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부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저 하나 이제 우리가 결국은 대한민국은 고루 잘 살아야 되니까 예. 우리가 제2도시 말고도 다른 곳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거지만은 우리가 뉴딜 위원장의 이낙연 대표님, 그다음 정세균 총재님, 그다음 우리가 부산이 고향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이 새로운 성과를 이번에는 좀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수건 사업이다 할 정도로 지금까지 청사진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하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뭐 근데 지금까지 뭐 시원하게 뭐가 되는 게 없어가지고 아유 저 말만 저래 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예. 아무래도 부산시당 의원들도 참여가 활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최 의원은 저는 같이 노무현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같이 있었었거든요. 네. 오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실에 같이 근무했었고 저희가 계속 좀 의논을 하는데 부산이 이 제2의 도시인데 이러다간 인천에 뺏긴다. 이게 좀 근본적인 좀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는
우리가 이 경부선 지하화하는 문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현동에 벤처 컨벤션을 만드는 문제,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공항까지 한번 우리가 뭉쳐가지고 한번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당장 내년 이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인데 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당대표는 정말 뭐 굉장히 앞서가는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고 후보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용할 네.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해 보여서 네. 그리고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수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자꾸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정치인의 위대한 면도 있고 정말 초라한 면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역사를 보면 정치의 위대한 면이 결국 세상을 바꿨잖아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선거가 있는 과정을 오히려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응? 여야 모두가 부산을 너무 사랑하게 하자. 예, 예. 좀 그런 절정 강원도 도지사 될 때도 아니 여야 모두가 강원도를 사랑하게 하자. 저는 부산이 제2도시인데 여야 모두를 사랑하게 만들자. 왜? 이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표를 주는 게 저는 좋은 거 아닌가. 부산으로 가서도. 예, 그리고 예. 오히려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오히려 좋은 기회를 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건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적극적으로도 나서고 민주당도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구애하고 사랑하고 그러려면 이런 걸 약속하고 해결을 해야죠. 네, 예, 예. 의원님 지금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결과도 시원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게 제일 걱정인 저희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그런 저도 거 아시죠? 걱정인데. 저희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기 김해신 공항부터 해가지고 저도 걱정인데 예. 이런 것 같아. 이제는 요번에 이제 이 사안은 부산 지하화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용역 부분이 추진이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요번에 그저께에 화요일 날 이제 부산시 권한대행이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요거를 핵심적인 사업으로 건의를 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끝나자마자 저희가 당에 돌아와서 정책위원회하고 뉴딜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건 모르지만 그린 뉴딜 차원에서 하나는 에너지 문제, 하나는 환경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데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하나는 철도 문제를 좀 확실하게 지화를 해가지고 삶의 쾌적성을 높이자. 이 수십 년 동안 이 기찻길 옆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사실 여기에 새로운 경제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제가 이제 노 대통령이 이제 그 부산 동구가 지었고요. 저희 처갓집이 부산 저기 전포동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를 잘 알거든요. 근데 차라리 요거를 지하화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상 구포부터 사상 그다음에 부산 진역까지가 좀 새로운 활력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16.5km인데 예. 1조 6천억인데 사실 GTX 몇 조짜리를 서울에는 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한번 난 도전해 볼 만한 과제고 저는 요번에 꼭지를 땄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경부선 지하하고 같이 문현동 벤처 컨벤션 센터 사업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제가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 진역까지 지화하고 나면은 이 지금의 우리의 부산이 전부 이 조선이라든지 이 우리가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결국 새로운 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새로운 산업은 결국은 기술하고 금융이 만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뉴딜 전략 중에 가장 큰 게 혁신 도시가 혁신 경제의 거점이 된다. 근데 문현동에 있는 금융 단지 중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벤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이 있는데 바로 기술 신보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에 이 돈을 모아서 벤처 컨벤션, 쉽게 얘기하면 월화수목금 우리는 이런 사업으로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를 기술 투자를 해주는 거죠. 예, 예.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만 좋고 프랑스에서 창업하게 되면은 약 1억 원 정도를 투자해 줍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도 기금을 모아가지고 강원도에 사업을 할 건 사업 아이템을 하게 되면 적은 금액부터 10억 원까지 투자해 주는 걸 하니까 글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예, 예. 만약에 이 부산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부산에 와서 사업을 한다는 전제만 가지면
계속 발표를 해서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건 투자를 해나간다면 저는 부산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산 진역하고 문현동이 연결될 거고 문현동 옆으로 가게 되면 결국 범일동하고 부산 북항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부산 북항이 커질 수가 있고 이건 저의 오랜 소망인데 그 부산 북한 같은 데를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면 자이언트 홈 구장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스톡홀름에 가게 되면은 이 돔 경기장인데 한쪽 면을 호텔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호텔 안에서 보면 저 안에 있는 경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까지 랜드마크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이 새로운 벤처나 경제 엔진을 이끌려면 결국 기술과 금융이 만나야 되는데 이 문현동은 금융 단지가 있으니까 이 힘을 이용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제가 들으면서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좋은 성과로 다시 한번 또 전화 제일 중요한 연결하겠습니다. 거는 예. 잘 실현이니까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메를 듣고 계십니다.